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겪은 충격적인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결혼한 아들이 신혼집에 초대하면서 어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아들 집에 며칠 머물며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손주 얘기도 들어야지. 이런 기대가 가득했죠. 새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맞이한 건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은 창문도 없는 마치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최고야라며 매일 안아주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멀리 느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약속 있어서 나가볼게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리고 현관문은 덜컥 닫혔습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벽에 걸린 아들 부부의 웨딩 사진을 보며 먹먹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내가 왜 여기 온 걸까? 나를 초대한 이유가 뭐였을까?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기분을 다잡고 아침을 차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차갑게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저희끼리 알아서 먹을게요. 식탁 위에는 아들 앞에 베이컨과 계란 프라이, 며느리 앞에는 샐러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냉장고에서 꺼낸 컵라면 한 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직접 해주고 싶어 장까지 봐왔는데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모습.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이 너무 추워 이불을 덮어도 몸이 덜덜 떨렸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 방만 보일러가 꺼져 있었던 겁니다. 아들에게 물었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엄마, 그 방 보일러 고장 났어요. 며칠 전부터 그랬는데 아직 수리 안 했어요. 그냥 오늘만 참으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식 집에서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불편할까봐 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운 어머니의 마음을요. 그 방은 단순히 좁고 불편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태도,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무심한 말투가 합쳐져서 그 방은 곧 어머니가 내쳐진 상징적인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창고 같은 방에 앉아 있자니 그동안 아들을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헌신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가. 어머니의 가슴은 얼어붙어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 부부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차갑게 대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다정한 미소를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곧 아기가 태어나는데 저희 둘 다 맞벌이라 힘들어요.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죠? 처음에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손주를 직접 돌본다는 건 어머니에게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 식사 준비는 어머님이 해주시고요. 빨래랑 청소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거 용돈이에요. 받으시고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용돈이라며 건네받은 봉투 속에는 몇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들어 있었죠.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손주를 돌봐달라는 게 진심이 아니라 밥상 가사도우미로 부려먹겠다는 속셈이라는 걸요.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힘들면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을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며느리의 눈치만 살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달래고 젖병을 씻고 이유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점심에는 설거지를 하고 오후에는 장을 보러 나가 다시 저녁거리를 챙겼습니다. 온종일 손과 발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아직 안 끝나셨어요? 어머님, 오늘 반찬은 조금 짜네요. 사사건건 흠잡는 며느리의 말투는 날카로웠고 아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밤이 되면 무릎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손주를 안았습니다. 그래도 손주 키우는 보람이 있겠지. 하지만 그 생각마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에 계시는 이상 도움이 되셔야죠. 그냥 계시려면 불편해요. 그 말은 어머니를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으로만 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버텨온 세월. 엄마, 나중에 꼭 효도할게라는 아들의 약속만 믿고 살아온 세월. 그 모든 희생이 결국 가정부 취급이라는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어머니는 이때부터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더 큰 속셈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집에 머무른 지도 몇 주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청소, 빨래, 밥 짓기, 손주 돌봄에 지쳐 있었지만 아들의 한마디 격려가 있기를 기대하며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우연히 들려온 대화는 어머니의 가슴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될까? 시골에 논밭도 있고 아버님 보험금도 있잖아. 그거 다 우리 거 될 거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겠어? 그 순간 물을 마시려다 멈춰선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신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듣게 된 겁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님 집으로 다시 모시자고 한 거잖아. 그래야 유산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실 테니까. 그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참담한 심정으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모은 돈이 저 아이들에게 탐욕의 대상이었단 말인가. 한참을 이불 속에서 눈물만 흘리다 겨우 잠에 들었는데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려던 순간 방 안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이 덜컹거리고 가방이 뒤적이는 소리, 살짝 열린 문 사이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진 채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정리 좀 하려던 거예요. 하지만 가방 안에는 통장과 보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에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아들은 끝내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당신이 잘못 보신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보다 뼈와 살로 낳아 키운 아들이 더 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순순히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머지않아 이 결심은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산을 노린 속내를 들키고도 뻔뻔하게 변명하던 아들 부부. 어머니의 불신은 깊어졌고 집안 공기는 점점 더 살벌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국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괜히 의심만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말만 믿으세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죠. 이 집은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구나. 곧 떠나야겠다. 짐을 조금씩 정리하려던 그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거실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던 순간, 아들의 눈빛이 낯설게 번뜩였습니다. 여보, 지금 밖으로 내보내면 우리 계획은 다 무너져. 어떻게든 막아야 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냐? 당장 놔라.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거대한 힘에 이끌려 끌려간 곳은 아파트 지하 창고였습니다. 어두컴컴한 공간, 습기 찬 냄새, 깜빡이는 전구 하나. 아들은 문을 열고 어머니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차가운 쇳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 앞에서는 아들 부부의 발자국 소리와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며칠만 이렇게 두면 정신 차리실 거야. 그래야 재산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어머니의 다리는 힘을 잃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창고 안은 추웠고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낡은 박스와 먼지뿐인 공간에서 어머니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낳아 키운 아들이 이제는 감금까지 불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어머니는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좀 도와다오. 내 형이 나를. 목소리는 끊어질 듯 했지만 아들은 단번에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고 문 밖이 소란스러워지고 곧이어 거친 발소리와 함께 외침이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눈앞에 경찰과 작은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전합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반대로 아들 부부는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우린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아들은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경찰의 눈앞에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피부치라는 이름으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지른 아들과 며느리, 어머니를 지하 창고에 감금한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하 창고 감금 사건 이후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들었던 대화, 며느리의 가방 뒤지기, 그리고 감금 현장이 모두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휴대폰 속에는 믿을 수 없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면 재산 정리하기 편할 거야. 정신 감정부터 받아보자. 치매로 몰면 강제 입소 가능하대. 심지어 변호사와 나눈 녹음 파일에는 재산 관리 위임장을 받아내려는 구체적 계획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고 했다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검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노모를 감금하고 재산을 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이 아닌 중대한 노인 학대이자 범죄입니다. 변호사의 증거 자료가 차례차례 제출되자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녹취록, 은행의 진술, 남편이 생전에 남긴 일기장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로 맞춰지면서 아들 부부의 속셈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아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향해 쏟아냈던 말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며느리 또한 끝내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가장 의지해야 할 부모를 배신하고 돈을 목적으로 감금과 속임수를 저지른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 울려 퍼진 그 한마디는 어머니의 마음에 오래된 굴레를 벗겨낸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판결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긴 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배신과 공포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이 지켜줬다는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어머니의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실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더 이상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제는 내 곁을 떠나야 하는구나. 시간이 흘러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초라한 옷차림,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의 마음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눈앞의 아들은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아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지난날의 배신이 떠올랐습니다. 가정부 취급, 가방을 뒤지던 며느리, 지하 창고의 차가운 공기, 그 모든 순간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음식이 그리워요. 이제 와서야 알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엄마뿐이에요. 제발 다시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묵묵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늦어버린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야, 이미 너무 늦었다.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내 마음도 이미 떠났단다. 아들은 바닥에 고개를 묻고 울부짖었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희생하며 키웠던 아들이 이제는 타인의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더는 과거에 묶여 살 수는 없어. 내 삶을 찾아야 해. 그날 밤, 어머니는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 일부를 노인 인권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노인들에게는 닥치지 않게 해야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눈물로 용서를 구했지만 어머니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을 똑바로 살아라.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이제 어머니의 삶에는 더 이상 원망도
집착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을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쓰고 싶다는 다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뒤늦은 후회로 무릎 꿇은 아들의 모습은 안쓰러웠지만 그 어떤 감정도 어머니의 굳은 결심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아들의 눈물 어린 후회까지 모두 지나간 뒤 어머니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살아가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당당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기부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어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내 길을 찾았어. 당신이 남겨준 걸로 다른 이들을 지킬 거야. 남편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 따뜻하게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댄스 교실, 노래 교실, 그림 교실 등 그동안 몰랐던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네요. 밝게 맞아주는 또래 어르신들의 미소에 어머니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다 보니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청춘이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의 권유로 시니어 모델 오디션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무대에 올라가실 차례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선 순간 관중석에서 손주와 작은 아들의 환호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그 소리에 어머니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한때 배신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시간이 이제는 새로운 도전과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며 어머니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속에 갇힌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한영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스스로를 빛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무대 위 조명이 어머니의 삶을 다시 밝혀주었습니다. 퇴근길에 작은 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희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텃밭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 삶도 다시 꽃필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창밖의 달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외로움과 고통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빛이 어머니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